제가 이 부분 콘센트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몇 개, 이게 4개짜리 내구거든요. 4구인데 여기서 오래 쓰다 보면 여기서 전기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거나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지금 이게 사이즈는 거의 대부분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두께 자체는 이거를 좀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고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고 가구 그렇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꺼비 집에도 이런 형태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에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반도체나 기판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 기타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모든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봇대처럼 이렇게 지금부터 선을 좀 굵게 만들어주는 이 가운데 심지를 구리선을 좀 넣어가지고 심지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서 할 수 있고 이쪽 부분 여기 꼽는 부분 이쪽도 그렇죠. 약간 줄을 구리선처럼 심지를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는 제가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을 넣어가지고 중간에 심지 넣어주고 구리선이죠.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부분의 기술에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에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어요. 동축 케이블은 제가 지금 현재 선보다 얇게 뽑아가지고 그러면 신호가 깨끗하게 전달이 된다 그랬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신호가 이게 신호선으로 쓰였을 때 동축 케이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점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그 중간에 그 얇은 구리선에 심지를 심어주는 식으로 해서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원래 구리선은 좀 얇게 동축해 올려서 얇게 선을 지금은 현재보다 훨씬 얇게 만들면 신호가 깨끗이 될 것이다. 이건 전 세계 두께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축 케이블이 딱 두께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데 두께를 아주 얇게 뽑아가지고 쓰는 것은 특히 그렇죠. 이렇게 특정 기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호가 동축 케이블이 신호가 늦는 이유를 너무 두꺼우니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얇게 해가지고 광소매처럼 해서 심지를 보호해야 되겠죠. 하나의 케이블에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개를 선을 지어나가게 해서 선로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신호를 갖다 전화할 거를 똑같은 케이블 하나에 2개, 3개, 4개, 5개 할 수도 있고 뭐 동그랗잖아요. 지금 그냥 네모나면 어때요? 네모나거나 판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선로에 5개를 지나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하나의 케이블을 동그랗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각 형태로 만들거나 판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죠. 뭐 어떤 신호적인 단란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전기선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좀 선을 사각으로 만들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 안에서 4개를 지나가게 하면 회사로서는 엄청나게 큰 이득이죠. 하나 선을 케이블을 4개를 까는 게 낫습니까? 한 케이블 안에 신호선을 얇게 만들어 갖고 그 안에를 4개를 그렇죠. 엄청난 큰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들어가는 콘센트에 들어간 이런 부분을 두께를 약간 증가를 시켜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다 이렇게 대동소이 모든 콘센트가 이렇게 두께가 똑같습니다. 두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약간 더 두텁게 만들어서 하는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에 대한 부분이지 이거 아무도 이 원인을 몰랐다라는 거죠. 전력을 많이 끌었을 때는 이게 옆으로 그렇죠. 이 선 자체는 그 전류가 흐르는 이 선 자체는 너무 얇기 때문에 구리선으로 얘기를 하지만 넓게 했다 그래서 두께가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게 이제 전기가 충분히 흐르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흐름으로써 한 군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 중에 자꾸 꼽아 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꼽아 쓰는 거 있잖아요. 플러그를 이 부분이 특히 더 얇아요.
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줘. 이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줌으로써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더 두텁게. 이것도 그럼 두텁게 만들었을 때 이거를 기존보다 다 두텁게 기존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텁게 만들었을 때 제 기술에 해당하고 중간에 심지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중풍을 시켰을 때 이것도 이제 제 기술.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하나 이거 자체의 두께를 증가를 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이걸 갖다가 저걸 피하기 위해서 좀 부분적으로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쿨러 꼽는 부분을 두께를 좀 증가를 시켜서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두께를 약간 더 증가를 시켰을 때 기존의 제품과 더불어서 틀리다. 사실은 이게 모든 제품이 전 세계 제품이 다 동일합니다. 이 두께 자체도 다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두께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할 수 있는 기술. 이거는 반도체 기판과 반도체 부분하고도 되고 기판 부분에도 되고 두꺼비 집도 되고 플러 부분도 되고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심지를 중간에 구리선을 두껍게 넣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는 제 규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그러면 이 심지를 하나 넣고 그 위를 얇게 하여튼 이렇게 전기선 부분도 제 전기선은 이게 전 세계 산업에 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하나의 전기선에서 다시 구동하는 부분, 모터 부분이다 그러면 두껍게 처리해서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전기선. 하나의 전기선에서 분기해서 두 개나 세 개로 분기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의 굵은 전기선으로 통합해주는 이런 전기선. 하나의 이 전기선 자체가 서로 두께가 틀려서 굵기가 틀려서 왔다 갔다 하게끔 전기가 이렇게 교류하는 제 평균으로는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말씀 그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기의 파형을 나타내는 기술 이런 것은 저전기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더해서 전기선을 인위적으로 여기다 중간에 점을 찍어 가지고 전기선을 사실상 전봇대 역할을 하도록 전기를 축적하는 처럼 만든 이런 형태의 전기선 이런 형태는 전기선과 반도체 부분 기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뭐 반도체 하나 같은 데는 좀 미세하다 보니까 미세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몇 개로 분기해주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기판 부분에 쓸 수 있는 회로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나가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었죠. 가지를 뻗어난 것은 전기를 다시 재증폭시키기 위해서 전봇대 역할을 하도록 여기 이제 콘센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콘센트가 아니라 뭐랄까 배터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배터리 안에 이렇게 축적, 전봇대 역할을 하도록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을 찍는 행위가 원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로 좀 더 두터운 구리선으로 다시 하나로 합해주는 신기한 구조. 이런 구조는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해주는 기술인데 전기선 하나로 가서 두 개나 세 개로 분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런 구조인데 전기선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세 개로 분기했다 다시 하나로 합해주는 이게 이제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전력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지를 응용해서 가지를 또 다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중간에 동그란 점을 찍어주거나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자체는 안 찍어도 되지만 전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굵은 하나의 선으로서 만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이 선은 이게 세 개에서 분리돼 갖고 한꺼번에 전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넓은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전기선의 구조죠. 이런 전기선은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동그란 점을 찍을 수 있다. 전기선에 이렇게 동그란 점을 찍어 놓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광섬유나 아니면 동축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동축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류를 빨리 흐르게 하기 위해서 신호나 전기를 빨리 흐르기 위해서 전기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나 이런 식으로 방섬유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 구슬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배터리의 양극재, 음극재의 그 적층, 이게 판 구조에 해당하는 통로, 이온 통로에 해당하는 구조인데 이것을 약간 그 중간에 걸리지 않고 너무 볼록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각도를 조절했죠. 이런 부분이 양극재, 음극재뿐만 아니라 전해질 안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전해질이 급발진하는 원인이 전류가 액체 상태로 흐르다 보니까 불규칙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다. 사고가 많이 나고 불도 많이 나는 원인이 과전압이 흐르게 돼. 전류를 통제를 못해. 그러면 전류를 통제하는 선을 안에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하수도처럼 해서 전류를 통제하는 선을 주면은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를 전해질 안에 줘서 전해질 안에 중간에서 이게 전기 중폭 장기처럼 이렇게 중폭해 가지고 흐르도록 빠르게 속도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다. 그래서 배터리에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구조에 이 구조가 들어간다. 몇 개를 넣든지 그건 회사 마음입니다. 이런 형태 자체를 갖다 뭐 동그랗게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그런 구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에 하나의 배터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배터리를 위해서 격벽 처리하는 기술, 이 부분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전기를 증폭하는 장치, 전기선에 증폭,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중간에 점 찍었거나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증폭하는 동그랗게 점을 찍어가지고 전기를 증폭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 기술 구조에다 그동안은 못한 부분에 기존의 전기선과 틀리게 굵은 전기선을 배치해서 사실상 제 기술을 침범하는 것, 콘덴서 역할을 하는 것. 중간에 콘덴서를 금속 배터리를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제가 만든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배터리 되게 되겠죠. 이건 이제 슈퍼 다이오드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쪽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이고 후진구제, 자동차 후진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축인데 이쪽으로 이런 모양을 층층층이라고 합시다. 산의 계단식 층층층 구조예요. 이 상태에서 서로 엇갈리게 기어 돌릴 때, 톱니바퀴 돌릴 때도 이걸 서로 거꾸로 반대 방향에 돌려서 강하게 증폭시켜주는 이런 장치로 제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간에 전기선을 만드는데 중폭 장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각으로 만들더니 동그랗게 만들더니 뭔 상관입니까? 네, 그것이 일종의 간단하게 콘덴서를 만드는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선뿐만 아니라 수소 자동차에 있어서 수소 탱크를 그렇죠. 여러 개로 분리하고 격벽 처리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스가 새는 부분을 노출을 해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산소 부분에도 역시 동일하게 산소 탱크에도 격벽 처리를 해서 외부의 충격에 산소가 노출되어서 폭발하는 일이 없도록 수소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 탱크도 역시 똑같이 격벽 처리를 해주는 이 기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브라운 가스를 쓸 수 있게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이런 간단한 아이지만 브라운 가스를 석유와 가스를 대체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든 그렇죠.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또 산소와 수소를 섞어줄 딱 분량만을 자동차다, 드론이다, 비행체다, 배다
그럼 거기다가 열차다. 그럼 거기다가 섞어주는 쓸 때만 딱 섞어주는 그런 기술. 우라늄 분마.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만약에 증기로 물을 끓이면 뭐 수천 개의 솥에서 수백 개의 솥에서 물을 끓여갖고 그냥 하면 되지. 뭐로 한꺼번에 폭발하는 게 그런 것을 뜨거운 온도를 만드느냐. 그다음 더구나 핵융합가 아니 핵융합이면 그 나라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것을 뭐하러 하느냐라는 거지. 폭탄 만들어놓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 핵 발전소하고 핵융합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하죠. 그럼 이게 그렇게 문제가. 그럼 걔네들이 그 알려주고 공격합니까? 모르게 공격합니까? 테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국가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식대로 우라늄 분말 좀 넣고 그다음에 산소 양을 많이 증가를 시켜주면은 강한 화력이 일어난다. 강한 폭발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안가스가 쓰지 못했던 이유가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수소, 산소 떨어뜨려서 각각 보관을 하고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 그것이 효율을 높여주니까 수소 온도를 약간 높여주거나 산소 온도도 약간 높여줘도 돼요. 그러면 서로 더 좋겠죠. 이런 것도 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다면 좀 너무 복잡하다면 수소만 온도를 높여주고 수소, 산소를 액상을 섞어주면 그렇죠. 산소가 너무 차가워져 가지고 그것이 연소실로 산소를 곧바로 주입했을 때 연소실 깨지는 현상을 막아주고 불안전하게 연소하게 되고 비행기 추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이나 비행체가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넣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산소를 섞어가지고 균일하게 잘 섞어서 그거를 연소실로 투입해야지 균일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균일하게 섞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산소 덩어리가 액체 상태로 남아서 불완전 연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획기적인 산소 비율을 낮춰주면 안전하다. 산소 비율을 높여주면 강한 폭발력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소 10, 산소 1, 수소 20, 산소 1, 수소 30, 산소 1 이렇게 해서 비율을 낮출수록 안전하나 폭발력은 적다. 그다음에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5, 수소 2, 산소 7 이런 식으로 산소 비율을 높이면 무기급으로 간다. 폭발력이 크다. 고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우라늄 분말을 태울 때는 고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고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발견. 그다음 온도를 수소다. 그다음에 산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반응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여러분들 물 끓이면 활발하게 물 움직이는 것처럼 물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연료를 태우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두 개를 높여줘서 두 개를 균일하게 섞어주면 좋다. 산소도 차가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산소도 탱크도 격벽 처리해서 보호를 하자. 여기 중력으로부터. 산소 탱크도 한 개가 아니라 비행체가 클 때는 여러 개로 분리해서 격벽 처리를 하자. 이게 이제 제 기술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산소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제 불안가스를 쓰겠으면 이런 장치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 또는 열차 또 수소로 이렇게 태울 때 갈 때 이런 것들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그다음 연료형을 나눠 가지고 수소의 양을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연료형을 나눠서 적게 회전축을 또 회전시켜 줌으로 인해서 속도를 조절한 변속기 없이 하는 이런 기술. 그다음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의 전선을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그냥 전류 양을 통제해서 회전수를 적게, 자동차 회전축의 회전수를 적게, 모터 회전수겠죠. 적게 만들어 갖고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로봇 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비행체, 배뿐만 열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기계, 로봇 분야에도 들어가니까 모든 분야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군사 장비에도 이 기술은 안 들어. 굉장히 큰 기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그게 뭐죠? 정 그다음에 이게 혼합가스, 여러 가지 가스 연료를 혼합해서 쓴다는 거죠. 석탄 가루, 석탄은 가루로 분말로 만들면 좋아요. 석탄 가루에다가 수소 산소를 같이 섞어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우라늄 분말을 섞어주고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기술하고 똑같죠. 그럼 그중에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엄청난 고온이 형성되고 석탄 가루가 그렇죠,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됩니다. 고온 속에서. 그러면 그것을 균일하게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석탄가루하고 수소산소를. 그렇죠. 그것도 같이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균일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 서로 한쪽은 수소 덩어리 져 있고 한쪽은 산소 덩어리 져 있고 석탄 덩어리 져 있고 따로따로 놀면 균일하게 됩니까? 균일하게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불규칙 연속, 불완전 연소가 원인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그 온도가 어떻게 온도를 올려놓지 않을 때 차갑게 되면 수소나 이렇게 산소, 특히 산소 부분이 차갑게 되면 그리고 연소실에 있어서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고 깨지는 엔진 깨짐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 차의 환경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차가운데 이제 각각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름 뭐 차에 시동을 걸 때 보면 어느 정도 가열을 하라는 게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엔진을 빠르게 돌려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예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겨울에 예열이 필요한 거예요. 겨울에 이제 저게 엔진이 금속이잖아요. 그럼 그걸 차가우면 연소실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속으로 돌려가지고 대기 상태에서 열을 덮여가지고 이렇게 엔진을 덮인 다음에 고속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혼합가스 부분을 섞어주는 공간이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때도 역시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안 되면 산소가 좀 힘들다 그러면 수소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완전 연소에 가깝게 산소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줌으로써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는 휘발유나 수소산소를 같이 태워줄 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 잘 없죠. 자동차나 비행체에서 휘발유나 수소산소를 같이 태워주는 경우 없죠. 이 부분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혼합가스, 혼합연료 서로 섞어준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 경유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뭐 도시가스를 약간 그렇게 도시가스가 있다 그러면 산소의 비율을 좀 높여줌으로써 같이 태워주는 이런 구조. 도시가스 플러스 산소를 같이 태워주는 거. 산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효율이 높다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태워주는 거하고 도시가스와 반응시켜 틀립니까? 예,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소를 인위적으로 투입시켜 준다는 거죠. 온도를 높여서. 그럼 도시가스도 수소를 액상으로 만약에 들어가면 액상으로 들어갔을 때 차갑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밀도 있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분 도시가스나 각종 천연가스 부분을 온도를 더 높여주면 그렇죠. 보다도 똑같은 대비해서 50% 이상의 향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그 수소, 산소 이런 부분도 휘발유도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50% 이상 상승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압축 공기 쓰는 방식으로 회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통해서 공기를 유입을 시켜, 아니면 자연 유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유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산소를 아예 그냥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같은 연료 대비해서 주행거리, 항속거리가 늘어나고 추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화력 발전할 때도 이 방식은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재구조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도 하나로 그냥 용광로에서 하지 말고 수천 개의 솥에서 그냥 물 태워라. 그래서 우라늄 분말, 수소, 산소 태워서 산소 비율을 높여주고 수소에서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빠르게 끓으니까 그 방식에다가 뭐 인위적으로 저 금속 배터리, 금속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배치를 하면 그걸로 물로 전기를 데우는 거예요. 금속으로서 이렇게 전기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을 그러니까 안에 그 화력으로만 태우려고 하지 말고 전기 방식을 통해서도 물을 데울 수 있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로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물 끓이듯이 그런 방식도 들어갈 수 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하나가 아니라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묶어서 그걸로 물을 거기에 회전을 시켜주면 더 빨리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닷물 끓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바닷물 끓일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걸 슈퍼 태풍 만든다는 그걸로 이제 용광로를 끓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용광로가 아니라 물을 끓여서 뜨겁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금속관을 통해서 열이 중간에 손실되지 않게 하고 그걸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 방식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 아니면 돼지꼬리 뭐 땡땡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 자체를 여러 군데로 배치하고 이건 하나만 돼 있잖아요. 여러 군데 배치하고 이거는 이렇게 데우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데워도 저 방식 이걸 굵기를 이것을 크기를 틀리게 배치하면 서로 다른 진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 같은데 액상 이렇게 되면 거기서 강하게 열이 또 발산합니다. 이게 물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빠르게 가열이 되는 이런 장치. 이렇게 해서 똑같은 돼지꼬리 그 사이즈를 프로펠러를 대중소로 틀리게 만드는 제 기술하고 똑같아요. 세척 부분에도 이것이 들어가죠. 물을 진탕을 강하게 서로 다른 진폭을 만들어서 빠르게 회전시켜 줌으로써 물을 회전력을 높여주거나 움직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세척기에서 대중소로 틀리게 만들어준다. 또는 물을 내뿜는 출구 방식이나 물 내뿜는 방식이라 그러면 대중소로 해가지고 서로 물이 연결해가지고 강하게 물이 진탕하도록 강하게 물이 회전하고 풍랑이 일도록 만들어줘서 세척하는 제 기술이라 그러죠. 비행체의 그 기술을 프로펠러를 사이즈를 틀린 것 만들어 놓으면 강하게 회전이 일어나면서 추력이 강해진다고 서로 간섭 현상을 내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세 개를 묶어 쏘면 서로 간의 중간에 간섭 현상으로 인해서 강력한 파동적인 공격이 된다. 이렇게 적 공격기를 공격할 때 A사례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대중소에다 그럼 배치해 놓으면 왔다 갔다 파형이 틀린 것이 만들어져서 강한 진폭이 강한 진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파동적인 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 또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반도체에도 쓸 수 있고 동적인 움직임을 많이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돼지꼬리 때리 좀 땡땡이 방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했을지라도 이거는 원래 거품 내기는 그 기기인데 이거 보여주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상중하를 이런 게 몇 개 배치해서 이렇게 중간에 완전히 물을 데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속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세 개다 그러면 세 개를 배치해가지고 꽈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강하게 열이 발산합니다. 백열 전구 같은데도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렇죠. 중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중간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대나무 필라멘트 있다 그러면 점을 찍어주거나 사각점을 찍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력이 여기서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강하게 열이 발산하고 강하게 빛이 발산합니다. 아주 미세한 크기를 해주면 빛만 똑같은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빛이 발산하게 되는 전기 저항점이 되는 거죠. 일부러 저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은 백열 전구 기술. 모든 전구에는 이 방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식이 들어가면 제 방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램프에 이제 들어가는 전기선을 이렇게 만약에 아까 좀 이렇게 평판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넣어줘가지고 평판이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평판에 이렇게 심지를 넣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지를 넣어주어 가지고 전력을 전폭시켜서 열을 훨씬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조명 기술에도 이런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다 달아준다. 그 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으로 들어갈 때는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수소 산소다 그러면 태워서 산소 비율을 높여주면 회전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태워가지고 하면 더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지고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연료양을 많이 투입하면 그렇죠 강하게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수소 산소의 양을 간단하게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어요.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를 온도를 높여주고 서로 섞어주는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섞어준 거 회전축의 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기 발전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나의 자동차 회전축에 20m, 40m, 100m 이렇게 길게 늘려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갖다 많이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얘기에서도 얘기했지만 2개 내릴 거 전기선을 2개로 내릴 거 4개, 4개, 6개, 8개 숫자를 많이 늘려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 전기선을 구리선을 이렇게 내릴 때 회전축에 그다음에 360도로 해가지고 서로 굵게 통째로 큰 연구 자석을 넣는 게 아니라 굵기가 틀리게 잘라갖고 케이크 형식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구 자석도 서로 강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크기가 대중소다 그러면 크기가 틀린 것은 일부러 여기다 배치를 해줘 360도로 돌려주는. 그러면 같은 회전축만 돌려주면 엄청난 전기가 다른 방식이어서 생산되는. 그래서 이걸 화력 발전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전기로 심지어는 전기를 돌리는 전기 10을 들여서 15가 나오면 연구 발전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방식의 전기 모터는 돼. 서로 굵기가 틀린 그 구리선을 전기 모터로 감아놓은 또는 전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을 썼을 때 이렇게 그것은 이제 자신 이렇게 2개에서 좀 더 이렇게 모터로 들어가는 부분을 두껍게 전기선을 처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동력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 10을 썼는데 회전축만 돌리는 전기만 쓰는 거예요. 근데 통해서 360도 이렇게 그 연구 자석을 배치하고 20m, 40m, 60m, 100m를 강하게 이렇게 좀 길게 늘어놓으면 회전축 돌려가는 건 똑같은데 길게 늘림으로써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회전수가 빨라질수록 전기는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것도 과학기술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식을 했을 때 이제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 풍력 발전에도 이 동일한 회전축과 동일한 그 연구 자석 배치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제 방식에다 전기 자동차나 이렇게 자동차 달리는 부분에 어차피 회전축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전기선을 감아놓고 전기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원통으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연구 자석을 대중소 크기로 배치해 놓거나 또 서로 두께가 틀리게 이렇게 연구 자석을 겹겹이로 배치를 해 놓으면 그렇죠. 많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달리면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전기차라도 따로 충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외부 주유소에 충전, 그럼 자체에 충전하면 되니까요. 이 방식도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게 모든 회전축이 돌아가는데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이다 아니면 회전축이 돌아가는데 이거 인위적으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원통형으로 연구 자석을 제 방식으로 배치하면 그냥 돌리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헬리콥터라 아니 드론 구조라 할지라도 그 방식은 어차피 회전축만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구리선 배치하고 연구 자석 배치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스피커 안에 진동판이 하나잖아요. 진동판을 갖다가 구경을 틀리게 여러 개로 해놔. 그럼 동쪽으로 소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가 증폭이 굉장히 강해지고 소리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진동판이 아니라 진동판의 사이즈를 여러 개로 배치하는 게 중간에 좀 고경이 크게 들어가 나머지는 잘잘한 거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대중소 형태로 만들어내면 소리가 증폭하고 굉장히 음이 풍성해집니다. 이런 진동판 구조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마이크 스피커 다 마찬가지고요. 스피커에 이렇게 회전축이 하나의 축이 있고 거기다 구리선 감아 놓잖아요. 구리선 감아 놓은 거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 놓으시면 그렇죠. 전력이 증폭이 되는 거죠. 파동 방식으로 증폭 장치입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안정적인 전선의 굵기를 똑같은 거를 갖다 감아 놓으면 그런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리가 너무 노이즈가 나면은 안정적인 전선과 두께가 똑같은 전선과 두께가 틀린 저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같이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적인 것, 또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같이 배치해 놓음으로써 그래서 소리를 노이즈를 없애는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구리선을 둘을 내릴까봐 4개, 6개, 8개 많이 내리면 주소리가 더 증폭이 되고 다 스피커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스피커를 안에 이런 스피커 안에 수많은 미니 사이즈라도 많은 스피커가 있으면 확성 구조가 된다 그랬죠. 이 기술은 스피커 안에 수많은 다양한 많은 스피커가 들어간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연구 좌석을 원통형으로 배치를 하면 더 좋겠죠. 아니면 뒤편에다가 원통형으로 배치하면 더 좋겠죠. 연구 좌석을 소리가 더 증폭이 되니까 사이즈를 덩어리 큰 것 말고 이렇게 사이즈 틀린 것을 두께가 틀린 것을 배치하고 서로 이렇게 또 크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배치해서 노이즈만 없애는 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가장 적절하게 하셔도 됩니다. 연구 좌석을 뒤에만 배치한다 그러면 뒤에 것도 서로 한 덩어리 큰 거 할 게 아니라 두께가 서로 틀린 것을 겹겹으로 여러 겹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소리가 증폭된다. 이 휴대폰 안에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피커에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밑에 축을 하나, 둘, 셋, 넷 몇 개로도 더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2개, 3개, 4개 밑으로 구리선 스피커에 있어서 감안했을 때 그 밑으로 몇 개를 내리는 기술 이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